일주일만 쉬고 와야지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15년째 푸켓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시로 필리핀의 팔라완을 들락달락 했었어요. 낚시가 좋아서 선택한 삶인데 아마 평생 낚시하듯 그리고 여행하듯 이렇게 동남아풍으로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 이름 동남풍 새로 준비를 했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생각하고 동남아에서 사는 것을 생각하고 저처럼 동남아 낚시에 많은 관심 있으신 분들 그동안 준비한 많은 정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태국 국민들한테 가장 아름다운 섬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시밀란 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국을 10번 정도 여행하셨다 하더라도 시밀란 섬을 한 번도 아직 못 보셨다 그러면 아직도 태국을 다 못 보신 겁니다. 그 비경의 섬 시밀란 오늘 낚시 들어갑니다. 동남아 낚시 생활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동남풍. 자, 동남풍의 첫 번째 주제는 태국 돛돔 이야기입니다. 가격으로 보나 맛으로 보나 어떤 어종보다 가장 잡기 힘들고 만나기 힘들다는 그 돛돔. 심해 200, 300m에 서식하므로 그 포인트를 찾아내기가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 안 알려준다는 돛돔 포인트. 그들은 과연 시밀란 어떤 포인트로 가서 그 귀한 돛돔을 어떤 식으로 잡는지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켓 킹스피싱의 김선자입니다. 돛돔 잡으러 시밀란 섬 가는 길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푸켓 섬 기준 우측으로 동쪽 방향 55km 정도가 여러분이 다들 잘 아시는 피피섬이었고요. 남쪽 라차섬까지는 약 3-40km.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푸켓 기준 11시 방향으로 약 90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시밀란 군도 9개의 섬이 놓여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갈 때는 이 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섬 뒤로도 20-30km를 더 후미져 있기 때문에 실제 메인 핫포인트까지는 100km가 훨씬 넘는 굉장히 먼 거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탑나무항까지 내륙 이동한 후에 탑나무항에서 시밀란 군도까지는 논스톱 60km 또 60km 넘어서 3-40km를 더 직진을 하게 되면 태국이 자랑하는 최강의 낚시 포인트 시밀란 군도 낚시 포인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 킴스피싱과 협업하에 많은 자료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뱅콕에서 활동 중인 BJTL 피싱 채널의 매니저 미스터 비어 씨입니다. 자, 비어 씨는 지금 시밀란 군도 뒤에 돛돔 대박의 돛돔 투어를 가기 위해서 탐나무 항구에 지금 하루 전에 도착을 해서 모든 걸 준비하게 됩니다. 제가 있는 이 푸켓으로부터 이동할 때는 약 2시간 정도 이동하면 탐나무항에 도착을 하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2박, 3박 이렇게 장박 낚시를 갈 때 정말 준비할 게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얼음하고 음료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장박 낚시를 하게 되면은 가장 또 까다로운 게 식사 준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자재들 정말 이것저것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엄청나게 때려 싣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되면 이제 멤버들 간에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아는 사이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가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선장님 인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배에 탔을 때 책임자는 저렇게 모든 시설들을 다 확인을 해주고 특히 부식에 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나가면 맨날 먹는 게 단순하기 때문에 식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체크를 합니다. 자, 지금 나가면은 회를 먹을 수 있게 해줄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우리만큼이나 회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침실인데
보통 앉아있을 정도 키 높이 정도의 선실이 약 하나 또는 두 개가 있어요. 둘째 플로어 또는 세 번째 플로어 2층, 3층에 있는데 에어컨이 있기도 하고 에어컨이 없기도 합니다. 에어컨이 없을 때 이제 선풍기가 있어야 되겠죠. 사무장이 운전을 하네요. 메인 선장은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겠죠. 그 사이에 가면서 모든 멤버들은 단단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동릴로 지깅을 할 경우에는 약 3,000번 정도는 충분하죠. 그러나 생미끼를 달아서 조류가 셀 때는 200m, 300m를 더듬으려고 그러면은 싱커가 3kg, 5kg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릴 사이즈를 아주 크게 쓰는 거죠. 그래야 줄을 많이 감을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메인 포인트를 가기 전에 지나치게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선 잠깐 낚시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녀석이 덥석 물어줬습니다. 자,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잡아냈어요. 킹 매커럴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태국 사람들은 킹 매커럴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 정도면 약 한 5kg 정도 되는데 킹 매커럴은 요리 재료로는 최고의 재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히기만 하면 전부 정말 집에 갖고 가려고 하는 고기예요. 지금 영상 속에서 잡아내는 킹 매커럴은 한 3kg에서 5kg 정도 이렇게 작아 보이죠. 그러나 원래 킹 매커럴은 우리나라에 나오는 대삼 지류 비슷하지만 큰 애들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우리나라 10월 달에 제주 남쪽으로 들어오는 저립이라는 그 같은 애들이고, 이 킹 매커럴 중에서 자이언트 킹 매커럴이라는 슈퍼 킹 매커럴 사이즈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저립이 되는 거죠. 굉장히 고급 어종이 됩니다. 자, 본격적인 돛돔 낚시 그리고 생미끼 바닥 낚시를 위해서 잔미끼를 잡는 시간입니다. 보통 이제 다단바늘, 잔바늘 여러 가지가 달려있는 채비로 30-40m 수심층에서 정어리나 전갱이류를 저렇게 잡아냅니다. 물론 그것만 쓰는 건 아니죠. 사실 대부분은 참치나 웬만한 팔뚝만한 사이즈 정도의 일반 어종들을 잘라 쓰기도 하는데 또 생미끼를 잡아내네요. 자, 벌써 점심시간이 됐어요. 푸짐합니다. 야, 태국 음식은요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노란색은 일단 카레가 들어간 거고, 지금 계란 오믈렛을 또 했네요. 태국 사람들은 계란 오믈렛을 우리처럼 프라이팬에서 굽는 게 아니라 아예 기름을 넣고 튀기듯이 하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맛이 좋아요. 그리고 항상 야채, 오이, 뭐 가지 이런 거 항상 같이 있습니다. 자, 먼 바다에서 용어름. 먼 바다에 나갔을 때 바람 불고 또는 일순간 지나가는 폭풍들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진 않아요. 특히 건기 시즌인 12월서부터 4월 사이에는 뭐 소나기 또는 폭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30분 또는 길게 1시간 그 정도밖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그때는 파도가 또 높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시원하게 그런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자, 포인트에 도착을 한 걸까요? 한치를 한 마리를 통을 끼네요. 좋은 방법인데, 한치가 굉장히 부드러우니까요. 드디어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해서 정확하게 조류 속도와 수심 측정 후에 배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바닥 수심이 약 250m 전후, 그러면 싱커 무게가 3kg에서 경우에 따라 5kg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거기다 라인은 8호 전후, 이쯤 되면 대용량 릴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따완이라는 물고기예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뿔돔, 굉장히 고급 어종입니다. 깊은 물에 사오는. 수심 약 100m 정도에 띄워놓은 빠야호에 배를 묶어놓고 밤을 새우겠죠. 물론 밤낚시도 같이 하게 됩니다.
아주 푸짐한 저녁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야, 점심 식사 때보다 반찬이 훨씬 다양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어디나 그렇지만은 식사 중에도 낚시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밤이 되니까 역시 도미들이 설쳐요. 입술이 뾰족해서 스위트 립 스냅퍼 이렇게 얘기하는 어종인데 아주 굉장히 맛이 좋은 도미 어종이 됩니다. 오래전 이곳에 와서 낚시를 하는데 저 입이 뾰족한 저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미가 뭐 이렇게 생겼지? 아, 불사. 이 태국 사람들의 찌개 문화 아시죠? 이 도미를 넣고 찌개 끓이는 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야, 의외의 어종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도미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게이빨 가다랑어, 도그투스 튜나가 등장을 했어요. 저 정도 되면은 보통 사이즈거든요. 근데 좀 더 깊은 곳에는 20, 30, 40 굉장히 큰 애들이 많습니다. 도그투스 튜나도 참치 어종 중에 색깔이 화이트 컬러다라고 해서 화이트 밑으로 분류하는 고급 참치로 분류를 해줍니다. GT 지깅과 더불어 도그투스 튜나 파이팅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 어종도 굉장히 파이팅이 좋은 어종이에요. 벌써 지금 낚시하는 포인트가요, 시밀란 본섬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바깥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선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와서 한번 제대로 만나면 엄청난 놈들이 와서 때려버리거든요. 루스. 지금 끌어올리다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물은 거예요. 여러 마리가 뭉쳐다니면서 입질할 경우 흔히 빠졌다 뒤에 또 쫓아오는 놈들 바로 때리는 경우, 그런 경우죠. 파이팅 시간이 생각보다 좀 길었어요. 그래서 약간 줄였습니다. 이어붙이기를 했고요. 자, 스피닝 레일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움은 채널 진행자 미스터 BOC가 직접 파이팅을 하고 있는 건데 참치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오, 황다랑어 옐로핀 튜나가 등장을 하네요. 시밀란 군도의 바닥 특성이 아주 좀 특이합니다. 시밀란 섬 본섬으로부터 서쪽 인도양 방향으로 약 한 40-50km 정도 나가면 드라우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100m 정도가 유지가 되다가 그 40-50km 이후부터는 100, 200, 300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그 떨어지기 직전, 그 드라우프가 꺾이기 바로 직전에서는 이 정도 한 10km 내외에 옐로핀 튜나가 붙긴 합니다. 물론 더 깊이 나가면 그때 이제 사이즈가 엄청 커지기 시작하죠. 파이팅 영상이 원테이크, 그냥 한 방으로 롱샷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자, 파이팅 하는 이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치 같은 경우는요, 치고 나가다가 갑자기 느슨해질 정도로 내 앞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계속 밑으로 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종은 분명히 다른 어종인 거예요. 자, 고기들을 이제 잡아봤으니까 어떤 고기인지 통밥이 나오죠. 지금 바몽 이러는데 태국말로 자이언트 트레바리를 바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몽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시밀란 갔을 때도 똑같이 느끼지만 정말 다양해요. 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한 포인트에서 GT 나왔다가 도그투스 나왔다가 옐로핀 나왔다가 또 도미류 나왔다가, 이거 완전히 랜덤 박스인 거예요. 뭐가 나올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 GT 맞네요. 사이즈 괜찮은데요? 일단 한 15kg급 GT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갸프를 쓰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덜어는 잡은 고기를 릴리즈도 하잖아요. 그런데 레드 스냅퍼가 나왔네요. 야, 진짜 완전히 랜덤 박스입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매니아들은 잡으면 전부 양식으로 집으로 갖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갸프를 쓰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좀 전에 진행자가 잡은 거는 지깅으로 잡은 자이언트 트레바리였어요. 자, 지금은 생미끼 바닥 낚시예요.
GT는 100m 이하로 거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내려가질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수심은 약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에서 약 100m 그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 아직 돛돔 포인트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고기가 올라오나요? 여기서 지금 진행자가 잡아내는 오시암이라는 도미류요. 우리나라의 감섬돔이나 참돔 그 정도 인기를 갖고 있는 돔이에요. 특히 태국 사람들이 찌개, 똠얌, 꿍, 새우가 들어간 찌개를 똠얌 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똠얌 찌개를 끓일 때나 아니면은 죽순 같은 걸 넣고 여러 가지 태국 로컬 요리를 할 때 이 오시암이라는 도미, 영어로는 이제 스위트 립 도미, 이 도미를 최고로 쳐요. 굉장히 즐겨 먹고 잡기 좋아하는 어종이죠.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 밤 시간인데도 황가랑어 옐로핀 투나가 나옵니다. 사이즈가 조금 아쉽죠. 보통 사이즈인데 저거 보통 깊은 물에 들어가면 이제 20kg, 30kg 커집니다. 그땐 정신 하나도 없어요. 동남아 낚시가 낮에는 꽤 뜨겁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앉아가지고 유유자적 낚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밤에는 저게 정말 운치가 있더라고요. 저러고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서 고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분도 지금 야, 오랫동안 입질이 없었어, 이제 한 마리 나오네, 그런 얘기를 하는 중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요 수심에서 아까 오시암 그 입이 뾰족한 도미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수심은 100m를 넘어가지 않는 수심이거든요. 즉 계속 밤 시간이니까 돛돔 위주의 어떤 큰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중치급이나 중대형급의 도미류를 집중적으로 지금 노리는 포인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역시 오시암 스위트립, 입이 뾰족한 스위트립 도미가 나와줍니다. 저도 낚시를 가면 이제 그랬었지만 보통 밤에는 황다랑어, 또 GT, 도미, 얘네들은 밤에 굉장히 활성도가 높죠. 자,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분명히 돛돔 포인트로 이동을 할 겁니다. 앞서 털바늘이 여러 개 달린 다단채비, 새비끼 채비로 정어리 같은 작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생미끼 낚시에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큰 줄다랑어, 점다랑어 한판뜨기를 하고 있어요. 한 면에 2카트씩 중치급 참치 한 마리면 4개 정도의 채비용 카트가 나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한쪽 면은 살이고 한쪽 면은 피부가 닿았기 때문에 또 살이 금방 떨어져 나가진 않아요. 자, 그리고 뭔가 히트를 하나 시켰네요. 릴 사이즈를 보셔야 되죠. 릴 사이즈가 지금 3000번급입니다. 자, 3000번 사이즈면 생미끼를 썼다라는 것보다는 지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이제 전동릴 지깅이에요. 그러나 전동릴 지깅이라도 수심이 200m 정도 된다면 감아들이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 덜어 사이에는 제일 큰 전동릴 사이즈로 생미끼 채비 그리고 싱카 3kg, 5kg 이렇게 무거운 걸 달아서 넣은 분들이 같이 보여요. 지금 전동릴 지깅 아무리 무겁게 쓴다 그래도 지그가 500g이나 600g이기 때문에 서로 밀리는 차이가 있어서 잘못하면 엉키기가 쉬워요. 그리고 전동릴을 떨어뜨리는 지역에서 좀 거리를 두고 전동 지깅을 하면은 그래도 덜 엉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몇 미터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약 한 15m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떤 어종이 올라올까요? 궁금합니다. 자, 중요한 건 한쪽 편에는 200m 수심을 측정해서 집어넣은 큰 미끼, 참치 잘라서는 그야말로 돛돔 채비가 들어가 있고 또 우측에 약간 거리를 두고 지금 전동 지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서로 다른 형태의 어종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이 드는 거예요.
자, 예상대로 고기가 히트된 상태에서 옆 사람과 채비의 무게가 다르니까 더 무거운 싱커를 내린 채비에 본인의 지그 채비가 라인이 엉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พี่โทษทีขอเดินนิดนึง ใช่เขาปลาเว้ยหลุด หลุดเหรอ ปลดปลาไปแล้ว เขาปลดไปแล้วเหรอ ปลดไปแล้วเหรอไม่เอาอะไรวะ อ๋อเฮียเดินมาก่อนเฮียเดินก่อนเดินน้ำหน้าก่อนเดินน้ำหน้าก่อนขาโทษที 탱스 스냅퍼가 나오네요. 이 탱스 스냅퍼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컨대 탱스 스냅퍼는 보통 100에서 2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돛돔 포인트 언저리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저 탱스 스냅퍼가 먼저 잡히면 그 주변에 돛돔 서식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인을 암시하게 됩니다. 아하, 이분도 히트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은 릴 사이즈와 낚싯대를 보면은 이게 단수 채비가 아니라 완전히 돛돔 채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트가 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나온 탱스 스냅퍼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กินอยู่เหรออ๋อโอเคเหลืองขึ้นมาตัวแล้วอ๋อได้เหลืองตัวแล้วใช่ไหมครับโอเครอบลำเรือเลยนะครับตอนนี้รอบลำเรือเลย 영상을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 เลยใช่ไหม 저렇게 낚시가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돛돔 포인트 가서 바로 하지 왜 계속 다른 고기를 먼저 잡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돛돔 나오는 그 수심대가 200, 뭐 250m 이렇게 상당히 깊은 초급심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조류가 최대한 늦게 갈 수 있는 그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돼요. 100m 정도면은 웬만큼의 싱카 무게로는 충분히 버틸 수 있으니까 100m 전후의 권에 좋은 고기들이 많거든요. 그 고기들을 먼저 잡는 거예요. 그런 후에 조류 속도가 거의 죽었다. 이제 들어가면 덜 밀릴 거야 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제대로 된 포인트, 즉 돛돔 소굴 포인트에 들이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류의 채비가 최대한 덜 밀리는 그 타이밍을 잘 세팅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선장의 노하우고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는 사이에 생미키 채비에 걸려든 낚싯대들 분명히 돛돔일 것이다. 아, 역시 돛돔이 올라옵니다. 이야, 좋다. 진짜 좋네요. อันนี้ของปลาออสใช่ไหมครับ ออนครับ นู่นครับข้างล่างครับนี่ของใครวะ 자, 첫 고기 나오자마자 두 번째 고기가 나와요. 오, 얘는 두 바늘 채비였네요. 두 바늘 채비에 더블 히트예요. 야, 이게 돛돔의 이제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은 보통 움직일 때 뭉쳐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도 예전에 그 탐지기로 이렇게 찍어서 그 사진을 확보하고 있는데 보면은 작게는 열댓 마리, 많게는 수십 마리 그 이상이 개떼처럼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정확하게 갔다 때렸다 라고 할 땐 배가 앞이든 옆이든 뒤든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순식간에 완전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죠. 이야, 진짜 영상으로만 봐도 대단합니다. 진짜 저 많은 돛돔들이 뭉쳐 다니다가 제대로 채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주워 먹게 돼 있거든요. 점점 사이즈가 커져가고 있어요. 저러다 보면 더 큰 애들이 계속 나오겠죠. 와, 이거 정말 기대되는데요. ยกขึ้นเลยครับเดี๋ยวช่วยไหวไหม 몇 날 며칠을 의도적으로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돛돔 낚시거든요. 그런데 첫날에 다른 고기 충분히 잡았고 그 다음날 의도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포인트에 들어밀어서 이런 식으로 고기를 쏟아낸다? 야, 이러면은 이거는
몇 박 며칠 낚시가 전혀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이야, 사이즈 봐. 이런 돛돔 낚시 출조가 뭐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연중 가장 일기가 좋다라고 하는 건기 시즌, 즉 약 한 12월서부터 이듬해 한 4월이나 5월까지, 그때가 이제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약하기 때문에 돛돔 낚시 출조를 많이 갑니다. 그러나 한 달에 기껏 가본다 그래봤자 일주에 한 번씩 해서 4주 가면 풀이에요. 그래서 시밀란 군도에 돛돔 전문적으로 다니는 두세 대의 선단은 항상 1년 내내 풀북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마음 먹고 간 돛돔 출조에서 이렇게 쏟아진다? 이건 완전히 대박이 맞는 거죠. 자,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전에 잡던 거는 생미끼리 전용의 대구경 전동릴이고요. 지금 이분은 3,000번짜리 작은 사이즈의 전동릴이에요. 즉 이분은 지금 전동 지깅을 한 거예요. 생미끼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고기가 떠올랐는데 어우, 얘도 상당히 큰 사이즈죠. 자, 여기서 큰 고기, 깊은 수심에 있는 큰 고기를 잡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바로 배 앞에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보통 200m가 넘어가면 고기를 랜딩했을 때 고기가 떠오르면 어느 지역에서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채비도 밀려 나가 있지만 한 4-50m 전방 양 옆으로 훑어봐야 돼요. 떠오른 고기가 금방 눈에 안 보입니다. 멀리서 떠오르니까. 역시 지깅이었어요. 그렇죠. 이 원저리에 지그가 딱 걸려있는 게 보입니다. 이야, 전동 지깅으로 집었는데도 사이즈는 상당히 큰 놈이 걸려든 거예요. 결국은 지깅으로도 잡고 생미끼로도 잡고 지금 그냥 난타전이 벌어진 거예요. 이야,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저렇게 큰 애를 저 작은 3,000번 전동릴로 잡아낸 거예요. 지그요? 지그 보통 한 500g 정도 씁니다. 밀리기 시작하면 이제 600, 700g 이렇게 써서 사실상 완전 헤비 지깅이 되는 거죠. 역시 낚시꾼들 마음은, 낚시꾼들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잡아내면서 야, 캡틴 최고야, 정말 잘한다, 캡틴 굿,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포인트에 아주 정확하게 들이밀었고 타이밍도 아주 좋았다라는 거를 낚시를 한 사람도 금방 알고 있는 거예요. โอเคครับตอนนี้ลงหมายรอบที่ 2แล้วนะครับ 방금 상당히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이 출조에서 간다 그래놓고 안 온 친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안 온 사람들 약오르지, 이제 이런 웃기는 얘기를 좀 했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고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고서 채비를 집어넣는데 또 바로바로 때려버린 겁니다. 지금 두 번째 포인트에서 첫 고기 입질을 받아냈습니다. 자, 끌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과연 여기도 사이즈 좋은 녀석들이 쏟아질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ยังไม่ลุ้นว่าใหญ่ขนาดไหนนะครับไปลุ้นกัน นี่นะครับฉายาครับตาย600ศพครับตาย600ศพ 진행자 미스터 비어씨가 파이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든 한국이든 사무장들은 똑같은가 봐요. 바로 핸드폰 카메라 동영상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อยากเจอเขาหาต้องมาตาย6ครับ ครับตาย6เท่านั้นครับครับตายครับ 순간적으로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대단합니다. 자, 돛돔 잡으시려면요 탐나무에 있는 저희 배 연락 주세요. 그 사이에 광고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투어를 하게 되면 진행자 미스터 비어 씨나 저나 똑같아요.
가서 멤버들 고기 많이 잡으면 정말 뿌듯하고 영웅 대접 받거든요. 근데 가서 고생 열심히 하고 고기 안 나오면 정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눈치 보이고. 이제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이미 그 성수기 가장 좋은 시즌 그때 타이밍들은 이제 예약이 올해 다 끝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뒤져보면 다른 배가 이제 한두 대 또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쪽 특히 동남아에 사는 분들이 이 돛돔 낚시를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계 그 낚시꾼들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문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동행 좀 취재를 좀 같이 좀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한 1월 달 정도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제 카메라를 들고 동행 취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 선박만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포인트 마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지금 만드는 배 카타말란 완전히 장거리 포를 쏠 수 있는 돛돔 낚시를 정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배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하튼 두 번째 마크 포인트에서 포인트 마크에서 고기는 또 쏟아지네.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잡아낼 수 있는지 계속 좀 지켜보자고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잡은 고기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잡은 고기랑 섞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고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나온 고기를 한 대 모아봤는데 정말 장난 아니네요. 우리가 돛돔 그러면 뭐 100kg 넘는 엄청나게 큰 것들 이런 거 돛돔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더 깊은 곳에 가고 더 큰 애들이 있는 포인트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 주로 보이는 것은 작게는 뭐 한 20kg, 크게는 40kg에서 약 한 50kg 정도까지 정말 사이즈가 다양하게 마리수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오케이, 오, สุดยอด 자, 이분은 계속 잡아내다가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갑자기 전동력에 이상이 있어갖고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또 갖고 있는 배터리가 급속도로 소진되는 바람에 힘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어쩔 수 없이 감으면서 저런 식으로 지금 전동은 작동되고 있는데 모터에 조금 이제 부하가 걸리니까 손으로 직접 그래서 이제 모터가 좀 수월하게 감도록 하는 거죠. 물론 저 경우는 또 큰 고기인 경우도 저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큰 고기인 상황인 것 같아요. 다들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클까요? ใหญ่โอ้ยโอ้ย ขึ้นแล้วขึ้นแล้วขึ้นแล้วขึ้นแล้วเว้ยลอยขึ้นไวเว้ยแม่งขึ้นไว 오, 진짜 큰데요? 큽니다. 야이가 태국어로 크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 잡던 중에 기로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뱃전에 가까이 이제 붙여보면 얼마나 큰 녀석인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먼 발치에서 봐도 상당히 큰 녀석이다 라고 판단이 옵니다. ไม่ธรรมดาไม่ธรรมดาโอ้ยอันนี้ไม่เป็นรองใครนะขี้แตกแล้ว 이야, 사이즈 좋은데요. 자, 더 재밌는 건 저 윗바늘, 그러니까 바늘 2개 채비어서 것 같아요. 근데 윗바늘에 아직도 한치가 통으로 낀 한 마리 한치가 보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한치를 통으로 썼다? 아, 이거 한번 또 카피를 하겠습니다. 오, 좋다. โอ้ยเสมอแคมเลยนี่มั้งมีอะไรใหญ่กว่าเพื่อน
뚝숭이. 정말 감탄사 나옵니다. 저게 도대체 저거 썰어놓으면 며칠이나 먹을까요? 돛돔이요? 살이 아주 굉장히 하얗습니다. 아주 회 떠놓으면 정말 맛있고요. 어떤 요리든지 정말 기가 막히고 버릴 부위가 하나도 없고, 특히 탕을 끓이면 돛돔을 쫓아갈 고기 거의 많지가 않아요. 정말 최고거든요. กี่รอบลำเรือเลยนะครับผม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저런 몬스터 피싱을 같이 즐긴다? 야, 이것도 대단한 별도의 즐거움이죠. โอ้ยใหญ่ตัวแล้วขาดเลยครับต้องลงเห็นหลุดพอดีเห็นหลุด 거의 다 올렸어요. 완전히 다 띄웠는데 채비가 입에서 바늘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 고기는 이제 물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저걸 갸프로 건져내든가 아니면은 배를 물고기에 근접을 해야 되는데, 루어를 던져서 건져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주방장 물속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헤엄쳐서 가서 헤엄쳐서 물고기 이제 가져오는 거죠. 야, 저 친구도 참 대단하네요. 주방장의 다이빙으로 물 위에서 떠있던 돛돔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미 몸속에 공기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자, 무사히 건져냈습니다. 대단히 용감합니다. 그 사이에 한참 동안 파이팅하고 실갱이했던 녀석이 드디어 랜딩에 성공을 합니다. 저 불에 튀어나온 거 보세요. 보통 한 250m 정도 들어갔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사이즈 좋네요. 이 녀석도. 오, 좋아요. ยังไงนะยังไงนะยังไงนะไม่มาได้ไงล่ะร้องไห้ดิร้องไห้ 새로 소개해드리는 동남아 낚시생활 이야기 동남풍, 그 첫 회로 시밀란 군도의 돛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밀란 군도, 사실 태국 사람들도요, 낚시를 가든 다이빙 투어를 가든 관광을 가든 하루 만에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코스는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푸켓에서는 아침에 모객후에 미니버스로 이동한 후에 탐나무항에서 스피드보트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일 코스로는 약간 빡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밀란의 아름다운 비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다 보니까 광활한 대형 몬스터 피쉬들의 좋은 서식지가 유지가 되는 거였어요. 이어지는 동남풍 2회차 방송에서는요, 시밀란 군도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는 미얀마와의 경계 라인에 있는 황금의 어장이다 라고 불리우는 버마뱅크 라인에 대해서 2회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아직까지는 미답의 비밀 포인트가 산재한 아름다운 비경의 팔라완, 그 외에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친구들의 자료가 같이 준비돼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동남풍 콘텐츠에서는요, 동남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이야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기자기한 생활, 삶의 이야기도 같이 녹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